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워낙 공부를 안 해가지고 현역때 수능 성적표를 막 받고 나니까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도 진짜 엉망이라서 수시는 더더욱 형편없었어요. 근데 재수를 한다고 해서 그 길 끝에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때 진짜 공부를 거의 안 해봤으니까 한 번은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마음 잡고 빡세게 하자는 초심 때문에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집 주변 통학학원을 다니려고 하니까 이미 학원에 등록한 친구들 너무 많아서 걔네랑 놀다가 재수 생활이 다시 편해질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알아본 여러 기숙학원들 중에 그나마 강남IF 의대관이 다른 곳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된다고 이미 다녔던 주변 형들의 추천을 받았어요. 휴가 때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랑 서로 있는 기숙학원 얘기들을 해보면 다른 재수학원에 비해서 강화의대가만큼 관리를 잘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건 진짜로 학과 선생님들과 전략 선생님들이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시는데 항상 고마웠고, 지금 또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또 인사드리고 싶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 학원은 또 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왔고, 또 와서도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기숙학원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나사가 풀리고 스스로 느슨해질 때가 많은데, 교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시 마음가짐을 다지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애들이 점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면서 좋은 면학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질문 당직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학원에 많다 보니까 수업 피드백이나 모르는 점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많이 컸는데, 진짜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질문 당직 시스템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신청하면 선생님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물어도 되나 싶은 것들도 전혀 꺼리낌 없이 이해가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가끔 감동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매일매일 나눠주는 학습 포인트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게 하루치를 보면 뭐 한 3장, 4장 정도밖에 안 돼서 양이 적으니까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1년치를 과목별로 다 분류해서 모아놓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1년치를 모아서 보니까 그 전체 양이 모든 과목 합치면 진짜 한 이 정도? 진짜 농담이고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푸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습 프린트들을 쉬는 시간이나 뭔가 쓰기 애매한 시간에 그럴 때 쓰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풀기에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지그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진 것 같아서 스스로 너무 뿌듯해요. 원래 엄마가 니 제발 30분이라도 똑바로 앉아있어라 라고 맨날 잔소리할 만큼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공부할 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앉는 시간도 늘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몇 번이고 일어나서 복도를 나가고 싶었는데, 옆에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눈치 보여서 진짜 급한 생리 현상이 막 올 때도 꾹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와서 또 스스로 대견하다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처음 들어올 때 워낙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남들보다 어떻게든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하는 조바심이 너무 커서 당장 해야 할 거는 너무 많아 보였는데,
한 번도 공부 계획을 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짜도 시간을 허비할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몇 번의 과정을 고쳐나가면서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을 분배하여서 공부 계획을 짤 수 있는 법을 뒤늦게 20살 돼서야 알게 됐어요. 급하다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하려고 허겁지겁 공부하다 보면 효율성과 학습 성취도 둘 다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언젠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양이 많은 학원 과제는 하루에 날 잡아서 다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여러 날로 진짜 세세하게 등분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월요일은 수학, 화요일은 국어 뭐 이렇게 가끔씩 공부하다 보면 한 과목만 이게 삘 꽂히는 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과목 몰빵하는 공부 방법은 그날 하루는 엄청 잘 되는 것 같고 막 문제 같은 것도 쑥쑥 잘 풀릴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국수형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건드려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국어는 진짜 모든 과목 다 통틀어서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었어요. 진짜 중학교 때부터 제일 못하는 과목이 항상 국어였는데 작년 수능 때도 이번 수능 성적에 비교하면 진짜 완전 망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문법은 진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신 내용이 진짜 외계어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어 문법 자습서를 따로 사서 그 노트에 정리해가면서 공부했어요. 국어 문법은 무엇보다도 예시를 많이 아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노트 왼쪽 편에는 개념을 적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은 비워둬서 그 개념에 관련된 예시가 문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주시는 예시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그 옆에 적어두었어요. 그게 신기하게도 가끔씩 보면 그 예시 중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저는 기출 지문 위주로 하루에 최소 2지문씩 풀고 분석했어요. 그 기출을 풀 때는 정답 선지뿐만이 아니라 오답 선지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들이 만들었을까 고민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분석하던 연습을 많이 하다가 보면 다른 지문을 풀 때도 지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수학은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은 개념과 기출문제의 반복으로 충분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마 지금 또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개념과 기출문제를 강조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따라서 공부했는데 일단 개념 같은 경우는 교과서로 공부해서 그거를 노트에 정리하고 그다음 기출문제를 진짜 한 2~3번씩 반복해서 풀었어요. 학원에서 주는 자료와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외부 문제는 안 풀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기출을 그만큼 많이 꼼꼼히 여러 번 분석하면서 풀었어요. 처음 풀 때는 꼼꼼히 각각의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풀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이렇게 빨리 막 양치기 하듯이 풀려는 습관보다는 이 문제는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고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보면서 풀었어요. 개념과 기출문제들을 잘 정리한다면 문제 푸는 속도는 굳이 연습 때 큰 노력을 안 해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 절대로 30번을 어떻게든 풀려고 애쓰지 않고 차라리 앞에 나머지 문제들을 더 정확하게 풀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일단은 30번을 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단 앞에 문제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30번 빼고 나머지를 정확히 푸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도. 다만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오답 정리는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만약에 그 시간 안에 못 풀었다면 꼭 혼자서 다시 풀어봤어요. 영어는 진짜 스스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작년 현역 때 수능 성적이 영어가 못 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잘 친 편이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었지만 공부량을 절대로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줄이진 않았어요. 저는 EBS 연계 교재들은 혼자서 학원 진도와 상관없이 미리 다 땡겨서 봐두고 수능 전에 최소 2번에서 3번씩은 지문을 받고, 어느 정도였냐면 7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모의고사에 영어 지문이 어느 책 그리고 어느 쯤에 있었다까지 이렇게 시험 시간에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제 너무 과하게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저는 스스로 만족이 됐고, 그 다음에 지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학원에서 진행하는 영어 단어 시험 진도에 충실히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어 단어 어휘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과탐 선택으로 학원과 생원을 선택했는데 무엇보다 이 두 과목 다 확실한 개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화학원 같은 경우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반응성 문제 중점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오해했고, 얘네를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험 치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보면 중화 반응과 같은 개선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단순히 개념 관련 문제도 상당히 많이 틀린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 날린 공사식으로 문제 위주로 공부했던 화학 공부를 반성하게 됐고, 개념을 다시 스스로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선생님을 진짜 긁어서 귀찮게 해서라도 명쾌한 답을 얻어냈어요. 생명과학원은 먼저 교과서와 자습서를 그 두 개를 동시에 펼쳐놓고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진짜 꼼꼼히 읽었어요. 생명과학원도 화학원과 마찬가지로 다들 어려워하는 3점짜리 문제, 유전이나 가계도 문제를 시간 안에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개념 문제들에서 고민할 시간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풀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이 보이도록 아주 정확히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자습서를 보면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 에이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겠나 싶은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꼭 봐둬야 되고, 주변 친구들이랑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꼭 여쭤봐서 그 얼렁뚱땅 대충 이해했지 싶어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도움이 됐던 생명과학 공부법은, 이건 사실 학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기출 문제들을 단순히 풀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마다 그 옆에 관련 개념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세세히 적어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나중에 계속 하면 할수록 그 옆에 적게 되는 관련 개념 내용은 많아지는 반면 이게 이미 아는 내용이고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쓰는 시간은 줄어들게 돼요. 수능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 문제는 시험장에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데 이 방법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공부 말고 딴 거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진짜 적어야 해요. 기숙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게 다들 민감한 상황에서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서로 배려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기숙학원의 장점은 관리가 된다는 것과 다른 통학학원 친구들에 비해서 이동 시간과 같은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지내다 보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이 장점을 활용해서 자투리 시간을 진짜 알차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수한다는 사실조차
진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본인 스스로가 빨간 딱지 단 것 마냥 힘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갓 성인이 되는 이 20살이라는 나이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막 놀고 이런 거에 가는 게 있었는데, 20살 1년을 재수 생활로, 그러니까 그것도 기숙 학원에 갇혀서 분야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진짜 많이 울적했어요. 하지만 이왕 재수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부정적인 생각은 앞으로의 전진에 방해가 될 뿐이란 것을 스스로 일찍 깨닫고, 그 다음에 얼른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재수를 더 이상 이게 1년 늦었다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더 눈부신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까지밖에 능력이 안 된다고 한계선을 절대로 긋지 마세요. 더 멀리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본인을 꼭 믿으세요.